나오고 우리 거 커피 가면 오케이, 알았어요. 자리 뺏기지 말아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럼 더 먹을게요. 그 저기 그 오늘 유튜브 저렇게 유머너가 저기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도 되나? 가지고 네, 돼요. 돼요? 네. 왜요? 목사님 차 사진 찍냐? 부사님 문제 갖다 드려요? 여기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여자가 있겠네. 다음 조금만 해줘요. 조그만 여자 있습니까? 이걸 구해 와야죠. 여기 저 앉아야 되는데. 제가 로얄석입니다. 눈이 안 되네. 시작했나? 2시에 합니다. 7분 뒤에 바로. 한국만 가져갔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의자를 지우자니 의자 좀 바꿔야 돼. 밥 먹고 올게요. I'll be back. 밥 먹고 김밥 먹고 올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거 먹을 거 대가가 계란찜 저기가 무슨 말이에요? 쌤? 몰라요.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518은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518 세미나기 때문에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저기 공청회기 때문에 518 같이만 들어주시는 안 해요. 그래서 이형석 의원이 그 국회 세미나에다가 공지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우파 좌파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 권한은 있죠. 예예예.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걸 터집 잡고 우리 쉬시면 안 돼요. 저는 촬영 예예. 저좀눈 감추세요. 예. 자리 없어. 스티커를 찍어야지. 여기서 나오라고 저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아, 안 나갑니다. 여기서 쓰러질 거예요. 여기서 못 괜찮아. 안에서 먹지 말라는데. 자, 지금 이제 3분 뒤에 전 세계로 이 상황을 선택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자,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회 제1세미나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지금 개최하고자 합니다.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저희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가 붙인 스티커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는데 남의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촬영하다가 촬영들하는 모습을 알고 촬영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대방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카메라는 ENG 카메라는 국회 방송이 보입니다. 기록은 남겨서 되겠지. 명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카메라 주요 방송국의 카메라는 보이지 않고 국회 방송 카메라가 보입니다. 저쪽에 어떤 카메라가 있는데 저거는 어디 카메라인가요? 혹시 저것도 국회 방송 카메라인가요? 저 왼쪽. 국회 방송 카메라일 것 같아요. 여기는 카메라가 국회는 여기 고정 저쪽으로 3대 카메라가 촬영합니다. 한 대, 2대, 3대. 그래야지 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얼굴 다 클릭해가지고 일본 카메라, 3번 카메라 그렇게 이게 또 이게 생각되고 있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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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면 안 될까요? 뭘 갖다 주세요 아니 그러면. 저기 여기는 남의 거를 왜 만지는 저 겁니까? 가리면 안 되거든요. 아니 남의 거를 만지지 영 마세요. 거슬려가지고. 아니 남의 거 여기는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리 전 가세요. 세계적으로 지금 다 저 세미나를 공청회를 아니 뒤에서 보니까 여기 보지 마세요. 남의 거에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저는 기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돼. 저렇게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돌려. 이렇게 저기 아니 여기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저렇게 말을 합니까?
기자한테 와가지고 막 저렇게 상스럽게 욕을 해요. 하니까 그만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되는 좀 가리라고. 가렸다고. 자, 가렸잖아. 여기는 저기 국회 세미나 일정을 보고 저희가 왔습니다. 조용해. 왜 그래 조용해. 나도 조용해. 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곧 공청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내외인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안경 낀 사람이 유명 사람입니다. 네, 지금부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이신 이영석 국회의원님이 주최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등 추진 방향 입법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전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안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여러 바쁘신 와중에도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등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집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행사에서 애국가를 생략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예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지역에 계신 민영배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양양자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윤영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오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희원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영훈 5.18 유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이종 5.18 부상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공청회 발제자이신 김남진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다음 토론자로 나서주신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재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정호 법무법인 이웃수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송선태 상임위원장이 모셨는데 좀 소개가 빠졌습니다. 박수로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많은 내면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공청회를 주최하신 이영석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영석 의원님은 광주 북구을 출신 국회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이렇게 돼서 앉아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을 이 세미나의 공청회에 초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가 또 밀집 공간이어서 발언을 안 하신 분들은 다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고 6월 1일 개원했습니다. 오늘 16일입니다. 16일이 지나서 5.18과 관련된 역사회복 처벌법, 정확히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18이 올해 40주년입니다. 기록의 나이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인데 지금도 5.18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들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만 이제 출범한 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 만들어진 지는 2018년 3월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만 무려 21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40년이 지난 5.18의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숨겨진 진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동안에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운동했던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방조하지 않겠다는 점 다짐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법적으로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아내고 진치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학술적인 그리고 또 제도적인 논의들이 이 공청회에서 내려갑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남진 박사님 그리고 함께 연으로 참석해 주신 김재현 교수님 그리고 김정호 변호사님 조진태 발제단의 상임이사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기호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용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윤여준 도전 아까 소개가 받았는데 박유재의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 특히 유경원님은 지금 오늘인가요? 그거 같은데 전두환 부산 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과
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법을 맡아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하고, 특히 이 역사회복 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당론으로 충량조서 최고위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단체, 좋은 의견 주시고요.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도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제안해 주시니까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청회를 통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등 추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간략한 축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가 많이 드릴 수는 없고 30초 내외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청회가 굉장히 뜻있는 그런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사실 5.18 진상규명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의 정신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광주에서 많이 분노하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었는데 참 원내대표를 당시에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22개월 만에 출범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잘못 구성이 되면 이제는 영원히 광주에 진실을 갇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보장되는 위원회가 아니면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송선태 위원장님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던 그 진실을 이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광주의 진실이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더 이상 5.18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입법까지 만들고 해야 광주의 진실이 이제 영원히 제대로 국민들 속에서 교훈도 남기고 제대로 된 평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오늘 민주화운동이나 특별법, 5.18 역사 처벌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이제 우리 민주당이 우리 광주의 5.18 정신을 받들어서 이것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용 의원님 축사. 네, 우리 이영석 위원장님 비롯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선태 위원장님과 또 구속 보상자회, 유족회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21대 국회에서 저하고 소론 의원님 두 분이 5.18 국가유공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석 위원장님이 이 활법 초기 발의자에 저희 두 사람을 띄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김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영석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제가 19대 국회 때도 전두환 추식법을 그때 통과시켜서 재산을 반쯤까지 몰수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게 될 텐데 전두환 재산을 전두환 사후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지금 발의해서 법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혹시 이따 이게 서명지가 돌면 오늘 오신 자리에서 바로 발의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8법과 더불어서 전두환 추징 재산 몰수 3법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유공자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지역 민영배 의원님 축사합니다. 아니 그거 먼저 이영석 위원장님 준비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법 중에서 5.3법을 맡았습니다. 이 8명 정부의 이의원님과 해서 5.18 관련 법안이 잘 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5.18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분을 모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의원님 축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 광주에서 와주신 5.18 3단체 장님들 그리고 진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이영석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 40주년 21대 국회 이게 딱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이 저로 기회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18은 광주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라는 점 그걸 인식을 딱 공유하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마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자 의원님 축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중 희생되신 모든 민주화 영령들께 경의를 표하고 두 가지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0년간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80년 5월 광주를 짓밟은 자들의 탈피한 태도는 아직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죄가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극우 유튜버 심지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5.18에 대한 모욕과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심이나 선의의 길에서는 5.18에 대한 모욕과 왜곡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광주가 뼈저리게 절감해온 교훈입니다. 이제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에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공청회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지혜가 40년간 멈출 수 없었던 광주의 눈물을 닦아주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영석 의원님 그리고 광주 의원님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재위 예결위 상임위를 배정받았습니다.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그 축사를 요청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영찬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내빈 여러분,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께서는 정면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분들 다 끝나고 나갈게요. 쟁이 치셔가지고 파이팅하고. 규명하자. 5.18 진실을 규명하자. 규명하자. 역사의 처벌법 반드시 쟁취하자. 쟁취하자.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중 저희 김한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으로 실전 행사를 마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추진 방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신 이영석 의원님께 맡기겠습니다. 예, 사회자 봐주신 우리 김진영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기자님 채워주시죠. 이거 계산하고 나오시죠. 아니, 앉으세요. 서부 인사 말씀 드렸다시피 코로나19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방청에 다른 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가능한 말씀을 꼭 착용하시고 이번 5.18 역사회복 처벌법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개정안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20대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들이 폐행이 되고 이제 22대 국회에 새로운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해서 유상을 잡고 있습니다. 5.18 40주년을 반드시 저희들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8 역사회복 특별법과 관련된 공청회에 발제를 해주신 그리고 또 회달로 참석해주신 네 분들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남진 교수님은 전남대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으로 5.18에 대한 학술 연구와 특별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정말 꾸준한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입니다. 특히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조사관으로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남진 박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참석하신 우리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기념재단 상초장을 역임했고요. 5.18 40주년 행사 집행위원장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구도청 민주광장에서 5.18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분이십니다.
조진태 상임이사 소개해주십니다. 또 함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김재윤 건국대로 수교수님입니다. 형법 전문가로서 5.18 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5.18 역사회복 처벌법을 20대 국회 때 여러 가지 법률안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충돌했던 부분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법성 종합사유에 대한 규정들을 많이 참고해 주신 형법 전문가신 김재윤 교수님이셨고, 오늘 또 마지막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김정훈 변호사님은 여러분들 얼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두환 재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광주에 2번 왔었죠. 2번 왔는데 그 전두환 재판을 성공적으로 끌어주신 변호사님 때문에 참석해 주셔서 패널로 좋은 번째가 누구도 제안 주셨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님, 이렇게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법 개정 방안들이 추진되고 또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 동안 먼저 김남진 교수께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헌법 개정안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김남진입니다. 제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제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거기에 대한 개정안들의 연장선뿐만 아니라 1980년 5월 이후 계속되어 온 5월 운동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개정안 1995년 검찰의 불기소시험에 대하여 역사의 판단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저항운동과 상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의미는 5.18 대국과 반민주적 범죄에 대한 실질적 정의 실현은 결코 어떠한 법률이로도 회피할 수 없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이영석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집의 개정안은 제가 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개정안의 필요성과 배경, 표현의 자유와 제한, 미국의 입법에 관한 내용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토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평화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11페이지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으로 넘어가시면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해당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저 나름대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통하는 법이 가장 5.18 왜곡에 대한 대처로서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른 20대 국회에서 가장 법률안 6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표 1에 정리된 부분입니다. 표 1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의원 등 38인이 개정했던 분이 개정하고자 안을 냈던
내용은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등 금지이고 그 항에서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부인은 그건 제외되어 있고 부인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때할 수 있어서 이 구성 조건으로서 적격이 있는가 그런 비판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 17인 개정안에서는 제8조 측에서 공연기 여기에서 공연성을 구성 요건에 두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라고 행위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대호 의원 등 이대호 전 의원 등 49인 개정안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한다고 해서 비방, 왜곡, 날조 이외에 모욕과 악의적인 비방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입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박광원 전 의원 등 12인 그 개정안 내용에는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를 하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구성등에 의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라고 구성 요건을 상세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전 의원 등 64인의 개정안에 있어서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라고 구성 요건에서 악의적인 의도성을 구성 요건에 두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으로 구성 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철희 전 의원 등 166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 내용입니다. 제1조의 이 정의 규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의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정리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5.18 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라는 조문 규정에 따라서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기법성 조각사로서 제1항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법성 조각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5.18 민주화운동 등 특별법에 관련되어 있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분석한 부분이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은 발의자가 국회 제적의원 하반수인 166명에 이른 점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못했죠.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있어서 1979년 12월 12일과 80년 9월 18일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정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러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공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된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변설 등에서의 발언을 포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법성 조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4가지 정도를 새로운 개정안에 추가되어 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1조 목적조항과 제1조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페이지에 표 2를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7페이지에 표 2에 제1조 목적 개정안에 있어서 기존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서 이 목적 조항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조의 정의규정의 제1항 5.18 민주화운동의 개념 정의 규정에 있어서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준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기존의 이철희 정원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함과 비교했을 때 반인도적 범죄 행위,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분연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저항운동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반인도적 범죄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규정을 하였고 이 개념 규정에서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 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세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강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관한 범죄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제일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문제를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인도에 관한 죄라는 규정이 이미 2007년 12월 21일자로 제정이 되어져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의 구성 요건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입각해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규정을 개념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내란, 외환죄, 그리고 군의 헌법상의 이적죄, 집단 살해죄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되는데 반인도적 범죄,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이 공소시효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그에 있어서는 15페이지 상단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1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2003년 2월 24일까지 정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법원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의 권한을 제9조 인도에 관한 죄로 공소 제기할 경우 이 법 시행은 2007년 1월 21일 제정 선포한 날부터 인도 관해범죄 공소 제기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와 외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각주 12번입니다. 각주 12번에 보시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정한다고 규정하고 실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상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정한 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라는 것을 제3조 적용 범위에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1조의 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반인도적 범죄에 관해서 규정하였다는 점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 5.18 왜곡과 관련되어지는 쟁점이고 이 세 번째 2019년 2월 22일 발의된 2001 정부원의 개정 법률안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307조 1항과 2항을 두고 있고 1항은 진실한 사실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2항은 허위 사실을 명예훼손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이익을 위하여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북한군 특수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학술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어질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추가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 2019년 국회에서 2월 당시 국회 공청회에서 김한원이 그러한 왜곡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결국 5.18 역사학회와 공동 주최 형태로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결국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학설 연구 목적의 그런 모임에서의 발언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성 조각 항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서는 제 19페이지 제8조 규정을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 금지 그 조문면에 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는 여기를 엔드 규정으로 했습니다. 5월을 또는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이러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문이라든가 전시물, 집회에서의 발표 이러한 것들이 공연성의 요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왜곡, 국민 비방, 왜곡, 날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저는 이것은 사유를 사실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16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모욕죄와 사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와 척박함매와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소추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다 간이사 불벌죄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은 기소는 할 수 있지만은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체계적인 정당성 차원에서 간이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진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10대 국회 때 제안했던 5.18 역사회복 처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스크린 받으셨고 여기에 이제 헌정질서 파괴 문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서 정의 등을 가지고 내려주셨습니다. 대신 이 처벌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유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는 김남진 박사께서는 유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에 명시해서 개정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결재를 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째로 들으셨기 때문에 세 분의 토론분들의 발표 시간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듣기 전에 또 늦게 오셨습니다만 많은 관심과 부분에서 이 자리에 또 공청회에 만찬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때는 이 역사회복 처벌법과 관련된 5.18 역사회복 처벌법과 관련된 또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영광, 장성, 함양, 지역구로 갖고 계신 우리 이계호 삼선 그러면 계속해서 먼저 조진태 상임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네, 신성화될 제 핵심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보다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요. 오늘 이 공청회죠. 공청회는 당위성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시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처벌에 있어서의 권력 남용성, 시민권 혹은 국민 기본권의 제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까지 저는 고려를 전제를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애국처벌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2019년 3월에 한상인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께서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짧게 인용한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18 망원처벌법은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자 하는 차악의 몸부림이 유효하다. 물론 그것이 가지는 남용의 가능성 아무리 지적되어도 모자라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입법의 그물망이 정비되어야 하며 이 법의 지향과 목적에 대한 시민사회적 합의, 이것은 법 남용을 차단하는 최후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제정은 불가피하다. 5.18 망언은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이나 비범을 경험하는 다른 한국 현대사 특유의 억압, 즉 지역주의와 반공주의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보라, 우리 현대사는 수많은 사건 사태들로 점철된다. 하지만 유독 지역주의와 반공주의 혹은 빨갱이 담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은 5.18이 유일하다 라고 하는 이의 다양한 해석과 그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걸 참 매우 여러 가지 시장을 짚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2020년 법 제정 목적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번 좀 고려해봐야 할 점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 영상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많은 류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외국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명하게 되는데요. 김상진 류의 집회를 통한 외국 생산과 유통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편 방송 등을 통해서 보도 형태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출판물을 통한 왜곡과 생산과 외국 생산과 유통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두 번째로 왜곡 처벌에 대한 국민적 동의 과정의 필요성, 앞서 한상희 교수의 글을 한 대목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도 바로 국민적 동의 과정, 시민적 합의 과정의 한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후에 토론에 설명이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5.18 기념재단이 올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69.2%가 조작, 왜곡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경험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애국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9.8%로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잠시 번역표를 살펴보면요. 서울에서 81%, 그리고 인천, 경기가 82.6%, 대전, 충청이 81.5%, 광주, 전라권이 91.8%, 그리고 대구, 경북이 60.3%, 부산, 울산, 경남이 76.2%, 강원, 제주, 권역이 76.4%입니다. 5.18 애국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국민적 동의, 국민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략하게 제가 인식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에 대한 질문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행위에 대한 것인데, 지금 5.18 유공자 명단을 까라는 주장으로 집회를 개최하여서 왜곡하는, 정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 이 금지를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욕과 편애 금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법률적 검토에 대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요. 예컨대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그리고 공공기관 회의시간 등에서 의 행위, 그리고 수기, 말하자면 성글씨동 또는 유인물 전단의 배포, 공공장소의 낙서나 그림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타 공연이 진행한 장소를 확대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수단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은 필요치 않는지, 이 법률적 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왜곡 행위를 제공한 매체를 통해서 금전적 후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왜곡 행위가 구현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옆에 그 참고 자료 보시면 좀 있는데요. 5.18 기념재단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짜뉴스 생산, 왜곡 비방의 확산 등에 대해서 매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터넷의 왜곡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 물질적 후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은 작년에 5.18 기념재단에서 유튜브를 쭉 조사해서 놀랍게도 왜곡 유튜브 TV에서
그 진행되는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라거나 등등의 왜곡이 진행되는 그 방송이 광고가 떴는데 광고에는 참 이 공익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밝힐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 오는 몇몇 국가산업기관인 거고 국가기관인데 여기 공문을 해서 이런 그 사이트에 광고 후원을 한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따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처벌 수위와 함께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시할 수는 없는지 이 법률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왜곡 후 수위에 따라서 예컨대 부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인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달지, 그리고 묘지를 5.18 묘지를 참배토록 해서 반성하도록 한달지, 또는 그 피해 희생자와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를 속보할 시간 갖도록 한달지, 이런 조치를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명시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안인데요. 애국처벌법 입법과 함께 수행해야 될 억제와 예방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정부기관 특히 국방부에서의 왜곡 억제와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이 좀 필요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국방부 정원교육에 5.18에 대한 이해 및 국군의 가치관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잡아가지고 실행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이 부분은 단지 저는 이제 국방부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특히 진성규명 조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병행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예시를 해봤습니다. 이외에 기타 수많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그 특별하게 이런 예방 조치들이 때로는 문화적 방법을 통해서 늘지라도 하여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한 의무교육 등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학문적인 이런 제안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주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점을 먼저 주셨습니다. 처벌 수위와 함께 회복을 위한 조치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토론을 하는 중에 저희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높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호수 의뢰 기획을 감사해 주신 김혜재 전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장하셨고 그리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그렇죠? 예. 지역구를 갖고 계신 우리 서동영 변호사님, 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우리 윤재갑 교수님 오셨는데 바로 또 나가셨네요. 지금 여러 가지 국회내에서 공청회부터 세미나까지 많은 지금 집회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특히 또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개 상임위를 통과시켰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2시에 지금 상임위원장 선출된 상임위는 상임위를 개최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상임위는 또 간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바쁘셔서 지금 이렇게 오신 분 또 오셨다 가시는 분 이런 분 계시는 거 많은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재윤 교수님께서 화질이 나빠서 방송을 다시 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김재윤 교수입니다.